저희 부부는 선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신랑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여자를 위한다고 해야 할까요? 고집이 세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차근차근 말하는 남자라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늘 여자한테 지는 느낌을 가진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 남자친구가 너무 센 성격의 소유자라 헤어졌던 저에게 신랑의 이런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던 모습과 친정 부모님께도 예의 바른 모습이 결혼을 해도 좋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1년간 연애를 하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때 왜 신랑이 이렇게 여자를 대하는 건지 알 수 있더라고요. 신랑은 신우에게 꼼짝없이 잡혀 살더라고요. 누나가 하는 말에 내내 하면서 누나가 엄마인 것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신랑은 대학 입학할 시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누나가 번 돈으로 입학금을 누나가 내줬고 그 뒤부터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대학 입학금 그리고 처음 자취할 때 월세금을 신우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우는 상견례 때도 자기가 동생 대학을 다 보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꼴값을 떤 거죠. 내가 우리 동생 대학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동생이 대기업 다니는 것도 다 내 덕분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동생 조건이 더 좋은 건 알죠? 하면서 저에게 동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듯 말하더라고요. 신우는 사실 저랑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아깝다고 말이죠. 거기에 제가 기세 보여서 동생이 잡혀 살 것 같아서 싫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랑은 제가 본인 이상형이라고 처음부터 선자리에서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신랑이 마음에 들었기에 결혼을 진행했는데 결혼식장을 잡는 것부터 신우의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 좋은 대학의 연봉이 높아서 시댁에 간섭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좋으세요. 저희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 하시는 분인데 신우는 누굴 닮았는지 시부모님도 저희 신랑도 다 본인 마음대로 하길 바랬습니다. 동생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죠.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예식장 잡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대기업 다니면서 결혼식장을 여기서 한다고? 직장 사람들도 대학 선후배들도 다 오는데 부끄럽게 적어도 격식 있는 곳에서 해야지. 누나가 한 곳에서 해. 거기 좋아.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희는 결혼식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좋은 곳에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어서 가성비 좋게 하고 싶어요. 고작 1시간에 식장에 몇백만 원 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보고 기세 보인다고 하길래 더 기세게 나갔죠. 사실 결혼도 하기 전이니 부러지면 부러졌지 숙일 필요가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아니면 결혼 엎으면 그만이니까요. 근데도 신우는 신랑이 대기업 다니는데 왜 회사 식장에서 하냐고 저희 부부에게 간섭을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신랑 또한 동의한 부분이었고요. 저희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회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니 결혼을 진행했죠. 비록 신우가 한 호텔의 결혼식처럼 화려하고 밥값이 비싸진 않았지만 교통 편하고 회사 지원이라서 5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신우는 집안 망신이라고 저희를 만날 때마다 한 소리 하더라고요. 돈도 없는 집안이랑 결혼해서 회사 지원해주는 곳에 결혼하냐고 왜 그런 곳에서 하냐며 저에게도 한 소리 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한 번뿐인 결혼식 중요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장에 500만 원씩 내고 밥값으로 수백만 원씩 드는 거 나는 별로였어. 망하련 지가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뭐 그리 입만 살아서는 됐다 그냥 무시해라. 우리 집은 아들이 둘째라. 호텔 결혼식도 한번 해봤으니 괜찮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시면서 돈 아낀다고 그 돈으로 여행 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라면서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대로 신우 때 비해 저렴하니
부모님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적어서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며느리가 돈을 아낄 줄 알고 결혼식도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가격에 합리적으로 한다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신우는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돈의 가성비만 따진다고 말이죠. 처음에 신랑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호텔에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서운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신랑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본인 생각인지 신우의 생각인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식장을 신우 마음대로 하면 앞으로 모든 시댁 행사를 신우 뜻에 따라 할 것 같아서 신랑에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신랑이 좋았지만 신우 말에 끌려다니는 남자랑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시어머니도 아니고 신우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결혼식에 관심 없었잖아. 그런데 왜 자꾸 호텔에서 하자는 거야? 당신 생각이야 아니면 신우 생각인데 당신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 당신도 결혼식은 간단하게 하고 싶다며. 그런데 왜 자꾸 말이 바뀌는 건데? 아니, 다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고 하니까 이왕 하는 거 근사한 곳에서 하면 당신도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거지. 알았어. 당신 의견에 따를게. 신랑은 제 말을 인정하고 신우를 설득했고 저희는 제가 정한 회사 식장에서 가성비 좋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는 직장 다니면서 명절에만 보니 신우랑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자리를 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우가 시댁에 올 때는 미리 일어나거나 시부모님이랑 식사도 신우가 바쁠 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이 되어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먼저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고 임신도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요. 시부모님도 신우가 없는 곳에서 정말 축하를 해주셨지만 신우 앞에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신랑도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정말 아이가 생겼다고 좋아했지만 시댁에서는 내색하지 않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했고 제 직업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제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걸 아시는 친정 부모님은 저희 큰아이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다 둘째가 생겼고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 많이 부러워하던 신우도 7년 만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몇 달 차이로 같이 임신을 했지만 신우는 온 가족의 축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저희 둘째는 찬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 또한 7년 동안 임신하려고 노력한 신우의 마음을 여자로서는 이해가 되었기에 축하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때 신랑은 신우가 임신한 걸 더 축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당신까지 우리 둘째보다 신우 아이를 더 축하하면 어떡해. 우리 둘째는 시댁에서 완전 찬밥 될 것 같아. 우리에게 소중한 둘째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가 시험관에서 힘들게 가졌으니까 그러지. 우리보다 더 오래 아이를 기다리기도 했고 당신이 서운하게 느꼈다면 미안해. 이제 우리 아이에게 더 신경 쓸게. 내가 당신이랑 아이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될게. 이때까지만 해도 신랑에게 1순위는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반년이 지났어요. 신우의 아이와 저희 아이와 4개월 정도 차이가 났는데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눕혀놓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코가 더 잘생겼다. 10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너희 집 아들은 아직 뒤집기밖에 못하냐며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우가 자기 아들은 빠른데 저희 집 아들은 느리다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말하길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돌밖에 안 된 아이가 잘하는 게 자고 먹는 것밖에 없는 아기인데 왜 비교질하냐고 말이죠. 너희 아들은 왜 아직도 못 키워? 발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첫애도 키워봤으니까 잘 알 텐데 병원에 데리고 가봐. 우리 애랑 개월수가 차이 나는데 발달이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애가 천재인 건가?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 면전 앞에서 하는데 어떤 부모가 참을까요? 아이들마다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고 병원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아이도 처음 보는 신우가 저리 말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육아를 최고로 해서
모든 아이가 책대로 큰다고 믿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신랑에게도 신우의 이런 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우리 누나가 말을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며 참으라고 했지만 자신의 아이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말하니 제 의견을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 명절 말고는 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진 않으니까요. 생신상도 따로 차리고 신우가 없는 날에 맞춰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신우 또한 맞벌이라 제가 친정에 아이 맡기듯 시댁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사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봐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본인이 하는 도서관 아르바이트 일을 재밌어 하셨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 아이 때문에 관두시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은 허리가 아프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아이를 잘 못 봐. 그리고 다들 1년 지나면 어린이집 맡기더라. 회사 어린이집 알아보는 건 어때? 난 이만 방에 들어간다. 너희도 어서 집에 가서 쉬렴. 그러고는 저희가 한마디 더 할까봐 방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아이를 맡기니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역시 시댁은 시댁이구나. 본인 딸이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찾아오니 허리가 아파도 봐주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랑 딸은 같을 수가 없구나 라는 씁쓸한 생각과 나도 잘할 필요가 없겠다. 딱 정도를 지키는 선까지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맡아주신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아이를 2돌까지는 집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1년간을 집에서 저희 첫 아이를 키워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적어도 말을 시작하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다는 제 생각을 저희 엄마가 동의해 주셨고 저희 아이들을 키워주시면서 일을 관두셨기에 용돈도 챙겨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의 아들을 돌봐주시는데 용돈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 신우는 저희 부부가 아이 둘을 맡기는 대신 학원 도우미 비용을 드는 만큼 저희 친정엄마에게 용돈 드리는 문제로 간섭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맡아주시면서 엄마 또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셨고 저는 금전적으로 월급처럼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랑이랑도 이야기가 다 끝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말끝마다 자기 엄마는 계모야? 손자 손녀 봐주시는데 무슨 돈을 받아? 하면서 제 신경을 뒤집는 말만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돈 모아야지. 그리고 지금 대출도 2억이나 있으면서 꼭 친정엄마한테 아이 봐준다고 돈 드려야 돼? 우리 동생 월급 받아서 드리는 돈이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걱정 마세요. 제가 특근에서 받은 돈으로 저희 어머니 드리고 있으니 신랑 월급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엄마가 애들 봐주셔서 이번에 승진까지 했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남편 월급보다 제가 더 받거든요. 그러자 신우는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그래도 그렇지 90만 원이면 꽤 부담될 텐데 그 돈만 모아도 1년에 1000만 원인데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는 돈 안 받고도 애 봐주시잖아. 저야 무슨 소린지 딱 알았죠. 제가 드리니까 신우가 괜히 찔리는 거예요. 본인은 한 푼도 안 드리는데 옆에서 저는 꼬박꼬박 90만 원씩 드리니까요. 본인 능력 부족해서 본인 엄마 무일푼으로 고생만 시키는 건데 정말 가정스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아, 시어머니가 저희 애는 못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친정엄마한테 고마워서라도 더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신랑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 못하셨습니다. 다만 신우는 늘 저희 부부를 만날 때마다 돈 드리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었어요. 저는 더 드리고 싶은데 집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드리지 못한다. 애가 1명이 아니고 2명이나 봐주시는데 외국인 부모를 부르면 이것의 3배는 드려야 한다.
그런데 9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것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하는 연구직이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선뜻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나서신 겁니다. 처음에는 친정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것도 아닌데 너무한다고 하시던 시어머니도 1년이 지나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 보면 다들 딸들이 용돈 주고 여행 보내주고 한다는데 신우는 애를 맡기기만 하고 시어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돌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신 시어머니니 잘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제가 드리는 돈만큼 달라고 신우에게 말했다더군요. 나도 용돈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하루 종일 애 보다가 하루가 다 가고 내 친구들 이야기 들어도 너처럼 공짜로 아이만 맡기는 일 없다더라. 나도 사돈어른만큼은 받아야겠구나. 그러자 신우는 아니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봐. 너희 부부가 사돈어른한테 돈 드리니까 나까지 드려야 되잖아. 올케가 이를 키우는구나. 진짜 유난스러워 정말. 그때부터 신우는 더 심하게 저희 부부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어머님이 결심이 서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 내가 내 시간도 하나 없이 이렇게 손자만 보는데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한약도 지어야겠어. 나도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아야겠어. 하시면서 돈을 달라 하셨고 신우에게 용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다 제 탓이라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요즘 맞벌이 하면서 도우미 부르면 기본이 80만 원인데 어머니가 도우미만큼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매번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우는 한 번도 시댁에 가면서 음식을 사간 적이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우는 자기 돈 모으는 것에 열심이라서 시댁에 돈 한 푼 쓰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신우한테 생활비가 더 드는 만큼 받으시겠다는 건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하는 신우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 온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신우와의 냉전이 계속된 가운데 신우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위암이란 걸 알았습니다. 시댁은 난리가 났죠. 특히 신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위암 말기도 아니고 1기면 위험한 수술도 아니긴 한데 신우는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는 겁니다. 저번엔 가족들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매직으로 유서도 쓰더라고요. 진짜 제가 학을 뗐어요. 아니 부모 앞에서 어쩜 저럴 수가 있는지. 근데 또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은 울고불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암이 큰 병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기암도 아니고 1기암인데 곧 죽을 사람처럼 불쌍하게 구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동생에게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는 신우의 행동들이었습니다. 몸이 힘드니 퇴근할 때 집까지 데려다줘 하질 않나. 신우가 친구 만나러 가면 전용기사처럼 태워다 주더라고요. 너무 지극정성으로 누나를 대하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매일 신우 집까지 태워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아이들 좀 챙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2주일째 신우 뒷바라지 하잖아. 당장 수술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수술날 받았다는 사람이 술자리를 왜 나가는데 당신은 왜 태워다 주고? 그러자 남편은 당신은 가족 애가 없어. 나한테 하나 있는 누나인데 그런 누나가 아프다는데 아이들이야 당신이 있잖아. 당신이 알아서 잘 케어하는데 뭐가 문제야? 누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 정말 너무한다. 누가 보면 애인한테 하는 줄 알겠다며 제가 화가 나서 비꼬자 신랑은 저를 구박하는 겁니다. 아무리 싫어도 신우가 위암이면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비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우가 아파서 울면 새벽이라도 나가서 달래주고 하던데. 아니 그건 심해 부가할 일이지.
동생인 신랑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신랑은 신우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신랑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늘 좋은 말로 하지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우가 위암이란 소리를 듣고 나서 변했습니다.